자, 지난 시간에 뇌 발생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었지만은 딱 축약을 해가지고요. 뇌 굴곡과 뇌 주름을 형성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서 뇌가 발생을 하고 성장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이유 자체는 아직까지도 가설인 그런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어떤 신경계가 서로의 어떤 그 연결성,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연결성을 극대화하고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발생을 하고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추신경계의 어떤 그 구조 중에서 이 내부적인 그런 또 구조를 한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구조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백질과 회백질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작년 11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간략하게. 뇌는 지질 덩어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회백질, 백질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중앙에는 좀 크게 보면은 살짝 뭐랄까요, 좀 혐오스러운 그런 사진이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작게 사진을 첨부를 했습니다만은, 중앙에 보이는 이 우리 두개골의 어떤 그 단면 사진에서도 확연하게 뭔가 주름진 영역에서 조금 어둡게 보이는 부분과 좀 밝게 보이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이 대뇌, 소뇌, 그 다음에 뭐 뇌간, 그리고 척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중추신경계는 내부가 균질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단면으로 봤을 때에 조금 더 어두운 부분과 그 다음에 조금 더 밝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두운 부분을 회백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렇다고 해서 이 슬라이스에서 보시다시피 살아있는 조직에서는 이렇게 막 확연하게 뭔가 이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조직에서는 조금 약간 어두운 느낌이 조금 있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 그 다음에 혈류로 인해 가지고 약간 핑크빛이 도는 그런 어떤 약간 어두운 이런 어떤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백질이라고 하는 건 또 완전히 뭐 흰색이 아니라요. 이것도 역시 약간 좀 아이보리색이지만은 상대적으로 밝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도 그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 그 마이엘린이라고 하는 그 수초 부분이 지질을 많이 함량하고 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겁니다. 밝게 보이고, 그래서 하지만 여기도 이제 혈액 순환이 있기 때문에 약간 핑크빛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어떤 살아있는 조직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뭔가 경계를 지어 가지고 확연하게 막 이렇게 살아있는 조직에서는 그렇게 선명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였을 때 어두운 부분과 그 다음에 조금 밝은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지는 그런 어떤 뇌의 구조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회백질은 이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이 신경세포 뉴런에서 그 핵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백질은 이 수초화가 되어 있는 이 마이엘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축삭돌기, 축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다발 형태로서 모여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이 내부의 기본적인 패턴은 이 척수 녹색의 동그라미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제일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중심에 척수에서는 이제 중심관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내축수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심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일단 1차적으로 회백질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을, 그 회백질을 다시 백질로 둘러싸고 있는 게 중추신경계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 이게 뇌의 발생 과정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화살표들이 보이시죠? 이 신경세포의 이동 패턴. 그러니까 회백질이 이동을 해서 백질 사이사이의 중간에 이렇게 회백질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그 뇌의 어떤 부분으로 남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아예 바깥으로 이 회백질이 이렇게 층을 이루어서 껍질을 이루는 그런 어떤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뇌의 피질과 소뇌의 피질 같은 경우에는 이 회백질을 이루는 이 신경세포체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하나의 층으로서 겉껍질을 이루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뭐 대뇌 피질이나 소뇌 피질을 구성을 하는 거고요. 뇌간 쪽으로 오게 되면은 뭐 중뇌나 아니면은 뭐 사인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인뇌, 중뇌, 그 다음에 뭐 연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은 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백질 사이에 이렇게 회백질이 뭔가 이렇게 군집의 형태로서 모여 있는 그런 곳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신경핵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표적인 게 뇌신경이 있으면 그 뇌신경의 핵들이 이 뇌간 부위에 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핵들이 이런 또 다시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서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패턴은 척수처럼 중앙에 회백질이 모여 있는 거지만 뇌가 이렇게 발생하는 과정에서 뇌간부에서는 이제 백질 사이사이에 회백질이 이렇게 섬처럼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소뇌나 대뇌에서는 이 회백질이 겉으로 완전히 이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층을 이루게 되는 그런 어떤 이 중추신경계의 내부의 모습을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균질한 상태가 아니라 사실 이 그림도 상당히 모식화하고 상당히 단순화한 그림이거든요. 이 사이뇌라고 하는 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핵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핵들은 또 각각의 어떤 그런 경로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조금씩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왜 이렇게 우리의 어떤 뇌의 발생은 어떤 하나의 패턴을 가지지 않고 막 다양한 패턴으로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굳이 뭐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라 그러면 중앙에 회백질이 다 모여 있고 그다음 겉에 백질이 다 모여 있으면 되는데 이게 왜 소뇌나 대뇌 쪽으로 가면은 또 이 회백질이 이동해 와서 섬처럼 존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겉에 다 이렇게 분포를 해가지고 하나의 층으로서 이렇게 껍질처럼 이렇게 피질을 이루느냐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신경세포가 어떤 그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다시 다 종합해서 뭔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다시 또 어떤 각각의 어떤 말단으로 이렇게 정보를 보내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계층적인 그런 어떤 연결 단계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 연결성 그 다음에 그것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진화를 거듭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런 하나의 결과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몸, 그 다음에 이 생리적인 그런 어떤 기능들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많은 산업들에서 이런 뇌세포나 신경세포의 어떤 이런 계층적인 연결성을 많이 따서 그래서 이렇게 산업적으로 또는 컴퓨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신경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AI를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리적인 그런 또 우리의 어떤 생리적 기능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 또 길어졌네요. 근데 결론을 내자면은 이런 계층적인 연결을 단순화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발생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네. 자꾸 말이 많아지면은 네. 논점이 흐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헬스 토픽은 이런 뇌의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이런 회백질과 백질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균질한 상태가 아닌 중추신경계에는 이런 균질한 상태가 아닌 어떤 내부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어떤 내부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 이런 어떤 계층적 연결성을 단순화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우리 몸의 어떤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창 시절 때는 뭐 백질이 이런 대뇌나 소뇌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뭐 백질이
이렇게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백질이 겉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척수 쪽으로 오게 되면은 뭐 반대다 막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왜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100% 맞는 이론 없고 다 가설 단계거든요. 그런데 제일 좀 뭔가 설득력이 있는 건 바로 이런 어떤 신경세포들의 어떤 서로서로의 어떤 연결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하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